안녕하세요. 점점 좋아지는 삶입니다. 8월은 테마주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엄청 센 게 나왔습니다. 이번 주 핫 이슈는 뭐니 해도 초전도체였는데요. 초전도체는 영하나 초고압이 아닌 상온, 상압에서도 전기 저항이 없어서 전력률 손실 없이 송전이 가능한 꿈의 물질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 상온 초전도체인 LK99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한가 릴레이를 펼치면서 고공행진을 벌였습니다. 특히나 서남과 덕성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서남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후에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4일 하루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LK99의 진위를 두고 학계에서 엇갈린 입장이 나오면서 4일 급락이 속출을 했는데요.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모쪼록 보유자분들 큰 타격 없으시길 바라고요. 지금 2차 전지도 힘을 못 쓰고 또 초전도체로 쏠렸던 수급이 이번엔 어디로 이동할까 모두의 초관심사일 텐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로봇과 AI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봇 대장주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또 AI 대장주였던 코난 테크놀로지가 어느새 바닥에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4일 금요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0%가량 상승하면서 단숨에 전고점 가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로봇주 중에 그래도 가장 흐름이 좋았던 최근 대장주로 불리고 있죠. T-로보틱스 역시 금요일에 12.38% 상승했고요. 감속기 업체인 SBB테크도 이렇게 바닥에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같은 감속기 업체인 SPG 한번 볼까요? SPG 역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 LG와 관련 있는 로보스타, 역시나 LG 관련 기업인 로보티즈,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AI 관련주인 마음 AI 역시 최근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셀바스 AI 역시 흐름 좋고요. 월요일엔 과연 어떤 섹터가 반짝반짝 빛날지 궁금해지네요. 저의 이번 주 매매일지 보시면서 계속 얘기 나눌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8월 1일에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매도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역시 변동성이 좀 심해서 수익권에 왔을 때 일부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7.81% 수익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길래 추가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22,650원에 일부 추가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 신성 델타테크를 17,500원 평균 매도가로 매도를 했는데요. 너무나 아깝습니다. 이 종목 1년 넘게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웬일로 수익권에 올라왔길래 뉴스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초전도체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주가가 다이나믹하지 않고 오히려 그날 시간외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길래 제가 이날 매도를 했는데요. 이 전날 보면 급등 후에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오르다가 말 것 같아서 수익일 때 얼른 팔아버렸는데 세상에 상한가를 갔네요. 다음 날도 2연상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묵었던 종목들이 뭔가 급등이 나올 때는 대체로 이렇게 세게 뭔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이 앞에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믿음이 부족한지라 또 오래도록 보유하게 될까봐 일찌감치 팔아버렸네요. 그리고 같은 날 코난 테크놀로지를 또 매수했습니다. 이날 AI의 날이었어요. AI 관련주로 수급이 몰리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때가 되었나 하는 마음에 추가 매수를 들어갔고요. 그리고 카카오를 신규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네이버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죠. 카카오 역시 이날 상당히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오로지 이 수급을 믿고 또 네이버와 어느 정도 네이버만큼은 아니어도 조금의 상승은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신규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일 광명전기를 매수했는데요. 추가 매수였습니다. 이날 이 초전도체 뉴스에 별의별 게 다 엮이면서 전력 관련주들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1분 봉상 이평선 수렴 구간에 추가 매수 들어갔고요. 남해화학은 결국은 손절을 했습니다. 남해화학은 전에도 한번 추가 매수하면서 평단가를 낮췄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 흘러내리길래 손절 후 다른 종목으로 추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마이너스 17.51% 손실이었고요. 제가 절대 손절 안 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한두 종목씩 손절을 하게 되네요. 잘하는 건지. 그리고 같은 날 S트래픽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대표적인 전기차 충전주고요. 하락시마다 모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태경케미컬 역시 여름 관련주로 계속 갖고 있는데 이날 초전도체에 모든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다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본전을 위협하길래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0.86% 수익이었고요. 그리고 광명전기가 이날 굉장히 전기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었는데 워낙에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 이렇게 쭉 상승을 하고 결국은 음봉으로 마감을 하죠. 거의 이 종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 보고 5.44%의 수익으로 만족을 했고요. 일부만 매도했어요. 나머지는 남겨놨는데 다 팔 걸 그랬나 봐요. 또다시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졌을 때 2,860원 평균 매수가로 또 분할 매수를 들어갔고요. 광명전기는 워낙에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서 목표가 이전에 트레이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같은 관점으로 추가 매수 들어갔고요. 그리고 3일에도 S트래픽을 하락시마다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일 금요일에는 유진 로봇을 추가 매수했는데요. 이날 로봇 관련주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신규 매수할까 고민했었는데요. 종목수를 늘리기보다 그냥 보유 종목을 추가 매수하면서 평단가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종목도 버려두고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보유 종목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빠르더라고요. 다음 주 일정 한번 살펴볼게요. 8월 7일 월요일에는 파듀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하반기 IPO 최대어로 손꼽히는 시스템 반도체 팹립스 업체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후 최고 기대주로 손꼽힐 정도로 굉장히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는데 공모청약 흥행엔 실패를 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7일 상장일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한일 오염수 실무 화상 협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네요. 한국항공우주, KT, 콘텐트리 중앙, 강원랜드, 현대홈쇼핑, 롯데렌탈, CJ제일제당, CJ시푸드, CJ대한통운, 웅진싱크빅,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코오롱인더, LX홀딩스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8일 화요일에는 미국의 6월 무역수지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적 발표로는 삼성증권, 롯데케미칼, SK텔레콤, LG유플러스, GS 리테일, 현대백화점, 현대에버다임, 하이브, 넷마블, 웹젠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8월 9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울라프 슐츠 독일 총리의 회동이 있습니다. 실적 발표로는 NC소프트, 크래프톤, 신세계 인터내셔널, W게임즈, 롯데웰푸드, SKC, SK네트워크스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10일 목요일에는 코츠 테크놀로지의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신규 상장이 있고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말복이고 옵션 만기일입니다. 10일에 좀 일정이 많네요. MSCI 분기 리뷰가 있고 오펙의 월간 보고서가 있습니다. LG, 한올시스템, 롯데쇼핑, 펄어비스, 네오이지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8월 11일 금요일에는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휴장이고요. 또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 5, 폴드 5의 공식 출시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로는 JYP엔터, 시젠, 원익-P&E가 있고요. SK증권 스펙10호의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공모청약이 있고요. 보호예수 해제되는 종목들 살펴보시고요. CKH와 CJCGV의 보호예수 해제가 있습니다. 13일 일요일에 다보링크의 보호예수 해제가 있고요. 다음 주 일정도 잘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정말 장난 아니게 덥습니다. 폭염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